한덕수의 파렴치한 대통령 노름. 한덕수가 마은혁 재판관,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동안 임명하라고 해도 안 하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윤석열 파면되니까 이제야 했는데 이까지만 딱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날 퇴임하는데 이 후임으로 이완규와 함상훈 2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대통령 권한대행이고 다음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날 치러집니다. 그러면 오늘이 4월 8일이고 6월 3일까지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은 이미 국회에서 선출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소극적 권한대행의 역할이고 후임자를 임명하는 것은 적극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하거나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즉시 임명해야 되지만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기에는 너무나 적극적인 권한 행사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한덕수가 오늘 한꺼번에 3명을 지명하고 말았습니다. 한덕수 정말 너무나 파렴치해서 한덕수가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국회 선출 즉시 임명해놓고 지금 와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니까 그 후보자를 지명하겠다고 해도 논란이 될 판인데 마은혁 재판관은 지금 여지껏 임명을 안 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 신규 헌법재판관, 신임 헌법재판관 지명까지 해버렸습니다. 이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황당하지만 그 내용이 더 황당합니다. 지금 보면 이완규를 지명했잖아요. 저는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피꺼솥, 극대노 이런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 상태였습니다. 아니 이완규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완규 누군지 아시죠? 이완규는요 내란 공범입니다. 지금 내란 공범 혐의자입니다. 이완규는 저는 법조인 중에서 이완규만큼 제 머릿속에 부정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완규는 현재 법제처장입니다. 윤석열과 서울법대 동기 동창이죠. 그리고 이완규는 계엄 다음날 안가 모임의 참석자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그 이후에 교체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기획과 그리고 내란 이후에 2차 계엄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을 하다니요. 그것도 권한대행이.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완규는 이대로 놔두면 물론 증거인멸을 지금 많이 한 걸로 보입니다. 휴대폰도 교체했고 제대로 수사가 들어가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이완규입니다. 그런 이완규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그것도 권한대행이 지명을 한다고요?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제2차 내란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완규는 법제처장인데 이석연 법제처장이 이명박 정부 초대 법제처장이고 찐 보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기회주의자고 파시스트입니다.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입니다. 최상목이 마은혁 임명 안 하고 있는 것도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했잖아요. 그 헌법에 대한 해석을 지 마음대로 지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서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가장 최근에 내린 결정 중에 하나가 마은혁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여기 나와서 법제처장이라는 자가 위헌 위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자를 다음번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고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이 자는 계엄 다음날 안가 모임에 참여를 해서 2차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다른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 이완규는 내란 사태 다음날 대통령 안가에서 비밀 회동이 있었죠.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 이완규가 모였습니다. 이 4명이 면면을 한번 보세요. 이 모임의 성격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잖아요. 그런 이완규가 또 핸드폰을 교체했습니다. 그 다음 이후에 증거 인멸을 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내란 혐의 종사자
주요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이런 인물을,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해도, 권한대행이 임명 안 해도 상관없다는 이런 마구잡이식 헌법 해석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다음 헌법재판관으로, 그것도 권한대행이, 임기가 지금 권한대행 임기 얼마 남았습니까? 50여일 남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권한대행이 이 사람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완규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직무정지되고 할 때 윤석열 변호인을 했던 공을 인정받아서 법제처장까지 된 인물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위해서 검사와의 대화를 할 때 검찰 측 대표로 나와서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대들었던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이 사람이, 이 인간이 그 이후에 보인 행태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공격한 것이지, 이 사람이 그동안 그 이후에 살아온 행적은 검찰의 독립성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해서, 그리고 그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언론사 사주나 만나고 자기 조직을 동원해서 처가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 하고 있고, 각종 위법 혐의를 받고 있어서 직무정지된 윤석열을 변호인을 해서 윤석열의 직무정지를 변호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그 공을 인정받아서 법제처장이 돼서 국회의 정당한 권한에 대해서 최상목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위법위헌이 아니다라고 했고, 2차 계엄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임에 참여한 사람을 다음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덕수가 오늘 한 이야기가 정말 가관입니다. 자, 국론 분열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하고자 했고, 그마저 여의치 않은 경우에 여야가 합의하는 용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절하고 간곡하게 호소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에 헌법재판관 임명하는데 여야가 합의하라는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국회가 선출한다는 조항만 있지. 그래서 갈등이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일단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이것은 임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 이전에 이미 임명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은 김경수 드루킹 사건의 2심에서 실형 선고를 했던 판사죠.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의 신망이 높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덕수의 이 결정에 아연실색할 따름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한 명만 지금 파면했지 내란은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앉아갖고 지금 이런 짓을, 내란 혐의자로 의심받고 있는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하는 짓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이번에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했습니다. 윤석열은 워낙 헌법을 파괴하고 법률을 위반한 그 심각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전원일치 판결이 됐지만, 성향을 보면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은 보수 아닙니까? 거기에 김용두, 정정민은 중도고, 이제 3명이 진보인데 정계선, 문영배, 이미선이 분류됩니다. 근데 문영배하고 이미선이 나가는데 여기에 이완규하고 함상훈을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수 5, 중도 2, 진보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계선하고 마은혁 진보, 김영두, 정정미 중도, 나머지 5명이 보수예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국회가 헌법재판소로 어떤 사건을 끌고 가거나 이재명 혹은 차기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구도가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한덕수가 이완규를 지명해야 될 개인적인 그런 소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찾아볼 수 없고, 이완규를 임명한 것은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서 이완규를 임명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완규는 윤석열과 서울법대 동기동창이고
대표적인 검찰주의자이고 민주당 출신 대통령을 농락했던 인물이고 문재인 정부 때 직무정지된 윤석열을 변호했던 인물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위법한 행위를 법제처가 앞장서서 옹호하는 데 기여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게 한덕수의 소신이겠습니까? 윤석열의 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면된 지금 이 시점에도 한덕수를 통해서 이런 주요한 인사권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덕수가 이렇게 거침없이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임명을 거부하다가 2명도 결국 최상목이 했잖아요. 마은혁도 계속 미루고 있다가 이제서야 하면서 이완규, 함상훈을 한꺼번에 지명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권한대행인 주제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죄다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핵심적인 요직 중책을 맡았던 발탁됐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수구화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덕수가 헌법재판관을 기습 지명했습니다. 예고도 없었어요. 재판관 임명은 대행할 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친윤 이완규는 내란 직후 윤석열과 회동까지 한 인물입니다. 근데 한덕수가 이 사람을 왜 임명하겠어요? 윤석열이 시켰으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맛집 투어님도 기억하시네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대화 때 나왔던 검사들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고졸 대통령에게 몇 학번이냐고 물어보지를 않나. 갖고 놀았죠, 아주 그냥. 검사들하고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을 개정하고 그 절차대로 진행하면 되지 왜 쓸데없이 검사들하고 대화를 합니까? 대화가 되는 대상이라야 대화를 하죠. 전혀 대화가 되지 않는 대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한테 속아갖고 그를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까지 발탁해서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검찰 외부 세력이 가서 검찰을 해체하고 개혁을 해야죠.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노름을, 대통령이 지금 탄핵돼서 거리가 됐잖아요. 한덕수가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잖아요. 한덕수가 국무총리 아닙니까? 목숨 걸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았어야죠. 그 뒤에 한 행동이 뭐가 있습니까? 한덕수가. 그리고 윤석열이 국정을 파탄내는 동안, 언론을 탄압하는 동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안, 검찰로 대한민국의 요직을 휩쓰는 동안 한덕수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윤석열이 비단 계엄만 선포해서 파면됐겠습니까? 그리고 계엄은 왜 선포했겠습니까? 그동안 쌓아온 위법의 산이 너무나 커지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그 계엄으로 그걸 막아보려고 한 거잖아요. 한덕수가 윤석열 정부 임기 시작과 더불어 지금까지 총리입니다. 거의 3년째 총리예요, 지금. 거의 만 3년 동안. 근데 한덕수가 윤석열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한번 고언이라도 한 적이 있을까요? 김건희에 대해서 한번 쓴소리 한 적이 있을까요? 결국 한덕수는 이 정부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폭삭 망한 데는 한덕수가 그 다음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뭘 잘했다고,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나서갖고 대통령 놀이를 신나게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지금 판단할 수는 없지만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하든지 해서 이 이완규하고 이 함상훈 고법 판사 2명의 헌법재판관 취임을 저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특히 이완규는, 이 사람은 김경수 2심 때 유죄 판결을 한 판사라는 것 외에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완규는 제가 잘 알거든요. 이 자가 어떤 자인지. 이 자는 헌법재판관이 되면 헌법을 유린할 자입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세력에 붙어있던 자입니다. 헌법 파괴를 옹호하고 감추려 했던 자입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되겠습니까? 막아야죠, 이거는. 그 한덕수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 그래서 민주당하고 야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또 일반 국민들이 이런 황당한 이완규 따위의 인간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이런 시도를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임을 명백하게 드러낸 이상 더 이상 그 자리에 놔둘 수가 없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 심판 청구,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하는 법안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원래 외국에 헌법재판소가 있을 때도 대통령 권위 시에 후임을 임명하지 못하면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도 후임이 들어올 때까지 임기를 계속한다. 그러니까 임기 지속
법안 규정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우리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도 새 대통령이 선출돼서 정상적으로 후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기 전까지는 임기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완규나 함상훈 이런 사람을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졸속적으로 반헌법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은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지명한 거 막아야 됩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가 이제 와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동시에 새로운 사람을 지명하다니. 자, 여기 보면 위헌이다. 여기 보세요.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윤석열 최측근 검찰주의자입니다. 이완규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그야말로 검찰주의자고 권위주의자입니다.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그리고 휴대전화 안가회에 참석하고 휴대전화 교체 의혹. 윤석열이 파면되고도 계속해서 통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보세요. 지금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권성동이 미스터 법질서라고 옹호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내란 동조 세력, 내란 주요 세력들이 합작해갖고 지금 제2차 내란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그렇게 반대하던 권성동이 이완규 같이 내란에 가담한 의심을 받고 있는 자가 미스터 법질서라니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덕수의 독단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한덕수의 미친 짓이죠, 이것은. 한덕수가 국민들하고 지금 내란 진압을 바라는, 헌정 회복을 바라는, 민주주의의 정상화 를 바라는 시민들하고 한판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자, 민주당이 이제 한덕수를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대선 때까지 소극적으로 관리하라고 했더니 지금 내란 진압을 막고 2차 내란을 기도하고 있는 한덕수를 어떻게 가만 놔두겠습니까? 당연히 탄핵을 유도하나? 글쎄요, 한덕수가 탄핵을 유도한 것일까요? 하여튼 한덕수는 이번에 다시 한번 본인이 내란 동조 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에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한덕수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습니다. 예상대로죠.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한덕수가 한때는 또 한덕수가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한덕수가 예정대로 6월 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국회가 아까 아우구스티누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고 그리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지속 법안 통과시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헌법에.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것이지 실질적 임명 권한이 없는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거고, 지금 오늘 지명한 2명은 대통령이 적극적인 권한 행사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이나 권한쟁의 심판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뉴스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서 역시 이완규에 대한 반발이 한겨레 신문에 인터넷판 톱뉴스로 나와 있고, 야권에서 모든 카드를 동원해서 저지하겠다. 탄핵, 권한쟁의 등을 바로 잡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네요. 당연히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금 조선일보가 한덕수 차출론을 안 그래도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한덕수가 오늘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에 지명함으로써 이 극우들 사이에 또 영웅으로 부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가 우리가 알던 과거의 한덕수와는 달리 굉장히 전투적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국회에 와갖고 의원들하고 말싸움하는 거 보면 한덕수가 과거에 비해서 전투력이 만렙으로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우더니 이제 오늘로써 후임 헌법재판관을 지 맘대로 지명함으로써 지금 보수의 구세주 메시아로 지금 등장하는 그런 모양새네요. 한덕수 차출론을 오늘 조선일보 슬쩍 한번 띄웠습니다. 국민의힘이 있는 카드 다 꺼낸다. 지금 최상목은 쑥 들어갔죠, 지금. 그리고 지금 최상목을 탄핵하는 심판을 국회에서 최상목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켜서 보내면 최상목 탄핵에 대한 결정이 4월 18일 이후에 나올 거 아닙니까? 아직 탄핵 소추안이 가결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완규하고 집어넣어갖고 최상목 탄핵안도 부결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 이미 2명입니다. 그리고 오세훈, 유승민,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홍준표도 뭐 출마 선언을 했죠. 김문수는 오늘 오후에 이임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한덕수가 출마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덕수가 이 짓을 한 게 본인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를 염두에 두고 한 거라면 한덕수는 진짜 나쁜 인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망가진데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어떻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지금 남은 권한대행으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할까 생각하지 않고 2차 내란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파렴치한 집단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뉴스원, 제가 뉴스원은 신뢰하는 언론조사가 아닙니다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ARS가 아니라서 면접원이 직접 인터뷰한 조사라서 제가 그나마 조사 방법은 괜찮다 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자, 이재명과 양자대결 6월 3일 대선에 이재명, 김문수 55대 35입니다. 홍준표 52대 36, 52대 오세훈 37, 51대 안철수 34, 한동훈 52대 31, 유승민 49대 32인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없다가 김문수가 제일 없죠. 홍준표, 오세훈은 11입니다. 안철수는 14, 한동훈은 16, 유승민은 18입니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도 유승민하고 붙을 때 가장 낮게 나옵니다. 자, 보수에서 특히 친윤석열, 윤석열을 지지했던 세력들이 이 세 명은 맞듣지 않게 본다는 거죠.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면 최종적으로 찍어줄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에는 선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없다의 비율이 유승민으로 가면 제일 큰 거죠. 자, 이 없다를 반반으로 갈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60, 김문수 40입니다. 5.5씩 가르면 이재명 57.5, 홍준표 41.5입니다. 57, 42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당장 대선을 치르면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최소 10에서 20% 표차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거라고. 물론 대통령 선거까지 지금 50 며칠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좁혀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양자 구도에서 10%포인트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지금 누가 와서 붙어도 김문수가 오늘 장관직 사퇴해도 홍준표도 대구시장직을 이미 내려놓겠다고 선언을 했죠. 14일날 대하빌딩에서 출정식을 한다고 하는데 오세훈은 지금 간을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출마 선언을 했죠. 한동훈도 출마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보면 누굴 갖다 대도 이재명하고 게임이 안 되는 지금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라도 한번 집어넣어서 어떻게 좀 흥행을 시켜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